운동할수록 건강 망가집니다. 몰랐던 진실 5가지. 운동을 하면 무조건 건강해진다는 말 정말 맞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왔습니다. 걷기, 뛰기, 근력 운동, 요가, 수영, 헬스. 무엇이든 하면 좋은 것으로 여겨졌고 특히 중년 이후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되어 왔죠.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와 임상 사례들은 이 상식을 조용히 뒤집고 있습니다. 운동이 우리 몸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방식과 타이밍, 회복을 무시한 채 무조건 열심히만 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는 조용히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매일 1시간씩 땀을 쏟으며 유산소 운동을 하는 50대 A씨는 체중은 줄었지만 오히려 얼굴은 창백해지고 수면의 질은 나빠지고 심지어 식욕도 없어진 채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A씨는 운동 과훈련 증후군 판정을 받았죠. 이는 근육의 피로가 아니라 심장과 부신, 면역계 전체가 과부하에 빠진 상태입니다. 운동은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혈관계, 신경계, 면역계, 소화계까지 전신이 동원되는 고강도 활동이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 하던 운동을 동일하게 반복하면 회복 속도가 따라오지 못해 오히려 몸 안에 염증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관절통, 자가면역 질환, 만성 피로, 불면증까지 겹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대부분 운동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요즘 피곤한 건 더 운동을 안 해서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바로 이게 운동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뛰고 더 강도 높게 반복하다. 몸이 무너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루틴을 재설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운동 후 맥박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운동 전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하다. 식욕이 줄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 회복이 느리다. 이런 신호는 단순한 운동 피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도와달라고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똑똑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을 망치는 운동 습관 5가지. 앞서 말했듯이 운동은 방법과 루틴이 잘못되면 약이 아닌 독이 됩니다. 특히 아래 5가지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믿고 실천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복 유산소 운동. 지방은 타지만 근육도 함께 사라진다. 아침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가 더 잘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건 단기적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먼저 에너지로 사용되며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40대 이상은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공복 운동은 지방보다도 소중한 근육을 잃게 만드는 최악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 심박수를 높이는 건 심장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지나친 스트레칭. 관절과 인대를 위험에 빠뜨린다. 운동 전에 무조건 오래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는 믿음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정적 스트레칭 가만히 잡고 늘리는 방식은 근육 온도를 낮추고 관절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오히려 운동 중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중년 이후 관절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늘리는 동작은 인대에 미세 손상을 주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 바로 샤워. 자율신경계의 혼란 유발. 운동 직후 땀에 젖은 상태로 바로 찬물 샤워를 하면 개운하긴 하지만 이 행동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급격히 무너뜨립니다. 운동으로 올라간 심박수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면역 체계에 부담을 주고 감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운동 후 15에서 20분의 쿨다운 시간을 갖고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춘 뒤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2시간 전 고강도 운동. 멜라토닌 분비 방해. 늦은 저녁에 운동할 시간이 나서 밤 9시 이후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고강도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낮춘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수면 자체가 얕아지기 쉬운데 밤 운동으로 뇌를 각성시키면 불면증, 피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되도록 저녁 7시 이전 또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 무운동, 간과 신장의 부담. 근육을 키우기 위해 하루에 단백질을 2~3배 섭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 없이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은 그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간과 신장에 과도한 처리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간 수치 상승, 신장 기능 저하, 소화불량이 찾아올 수 있죠. 운동과 영양은 반드시 세트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중년 이상은 단백질뿐 아니라 수분 섭취와 전해질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루틴이지만 실제로는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운동은 무조건 좋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똑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운동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부턴가 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살을 빼야 한다, 근육을 키워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한다는 목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운동은 몸을 망가뜨리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몸이 더 오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여야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운동은 몸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몸을 잘 회복시키기 위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중년들이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피곤하고 기분이 가라앉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운동 후 회복이 부족하거나 루틴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표는 운동 후 피로 회복 속도,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 기분의 안정성, 수면의 질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 눈이 충혈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다면 그 운동은 지금 내 몸엔 독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30분만 운동해도 이틀 동안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나 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과 세포 수준에서 회복력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동은 무조건 규칙적으로 정해진 루틴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2주 만에 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 하루에 15분씩 1년 동안 지속하는 것이 건강 면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바로 회복력입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 몸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얼마나 기분 좋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가. 이게 바로 운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와 노화학회는 중년기 이후 운동의 가장 큰 목적은 심박수 안정, 수면 질 향상, 면역 균형 유지, 낙상 방지, 감정 안정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고 난 뒤에도 내 몸이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운동의 진짜 목적은 땀이나 근육이 아니라 다음날 더 나은 컨디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열심히 움직이면서도 점점 더 몸과 마음을 망치고 있는 셈이죠. 이제는 운동 자체보다 그 운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하고 루틴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바꿔야 할 3가지 운동 루틴. 지금까지 운동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위험한 습관들, 그리고 진짜 건강을 위한 운동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바꿔야 할 실질적인 루틴은 무엇일까요? 아래 3가지는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핵심 전략입니다. 과하지 않고 과소하지도 않은 지속 가능한 운동 루틴의 시작점입니다. 첫째, 주 5일 20분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20분만 걷는 습관은 심장, 폐, 근육, 혈관, 심지어 뇌 기능까지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루틴입니다.
가볍게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인지 기능이 개선되며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한 주 이외의 근력 운동은 골밀도 유지와 인슐린 민감도 개선, 그리고 노화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작은 강도라도 꾸준히 근력을 자극해야 지속 가능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해서 하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20분의 산책이 매일 반복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몸은 달라집니다. 둘째, 운동 직후 30분 회복 루틴. 수분 단백질 섭취.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샤워하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운동 직후의 30분은 회복을 결정짓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건 3가지입니다. 5분간의 스트레칭 또는 호흡 조절과 같은 가벼운 쿨다운, 500ml 정도의 수분 보충, 단백질 10에서 20g과 복합 탄수화물의 간단한 섭취. 이것만 지켜도 근육 회복 속도와 면역 반응이 달라집니다. 특히 중년 이상은 운동 후에 회복이 더딜 수 있으므로 운동만 하고 아무것도 안 먹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식사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우유, 두유, 삶은 달걀, 바나나, 통곡물과 같은 간단한 식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수면 2시간 전 운동 금지. 명상 또는 정적 루틴 대체. 운동을 언제 하느냐는 무엇을 하느냐만큼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 고강도 운동은 코르티솔을 올리고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따라서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운동을 끝내야 하고 그 이후 시간엔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요가 스트레칭, 5분간 복식호흡, 족욕 또는 따뜻한 물 샤워, 조명 낮추기, 수면 유도 음악 듣기. 이러한 루틴은 자율신경계를 진정시켜 깊은 잠으로 유도합니다. 수면의 질은 면역력, 회복력, 체중 조절에 직결되므로 밤에 격렬하게 운동한 후 잠을 설치는 패턴은 지금부터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제는 돌아볼 때입니다. 운동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쓰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듣고 지속 가능한 루틴으로 바꾸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